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 사용 승낙서는 이제 토지를 사용할 자가 토지 소유자를 찾아갑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제가 이런 목적으로 이 토지를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구매할 능력은 안 됩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승낙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십시오 허락을 해주면, 그런 내용을 문서화 시킨 게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귀찮고 난 신경 쓰기 싫다, 그리고 내 땅에 누가 와서 뭐 하는 거 싫다 하면 그냥 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성사된 거 아니까 이런 문서는 작성할 필요 없고, 요청한 자도 토지는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문서가 이제 사인 간의 문서다 보니까 특별한 양식은 없고 담기는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이제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소유자 인적사항, 사용할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용할 토지를 표시를 해야겠고, 기간, 그리고 기타에 서로 조율되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문서화 시키고 서로 도장을 찍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서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토지에 어떤 소유권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가처분을 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자, 일반적인 사항에서 언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많이 쓰냐면, 이제 내가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맹지야. 그래서 맹지를 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발 행위를 통해서 좀 건물을 지어서 팔면은 비싸게 팔릴 것 같아요. 근데 맹지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도로랑 붙어 있는 내 앞에 있는 땅의 소유자를 찾아가죠. 소유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제 뒤에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타지를 조금 이용을 해서 도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토지 사용 승낙서 요청드립니다. 한 4m 정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도로를 내면 선생님 토지도 제 사비로 제가 공사를 할 거니까 선생님 돈 드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또 도로를 내면 우리 선생님도 토지에 들어가기도 편하고 하실 겁니다. 승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럴 때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요청을 하죠. 토지보상 사업구역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시행자가 정부고 지자체라고 해도 남의 땅에서 공사를 하려면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도 필요한 서류고, 공사 입찰 올릴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요청을 하느냐, 이제 제가 경험한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제 피소유자의 토지하고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편입이 됩니다. 근데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돈이 좀 필요해요, 급하게. 그래서 토지는 그대로 두고 건물만 협의를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찾아가서 어차피 건물도 철거할 거고 토지를 유익하게 활용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좀 공사 좀 먼저 할 수 있게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면 우리가 공사를 좀 진행하겠다, 양해해달라 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찾아와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불만족스러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올해 안에 예상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저희 기간에 점수가 깎입니다. 아니면 이제 지자체 예산이 아니고 중앙정부 예산이라 시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공사를 먼저 해야 되니 보상금에 대한 불복 절차는 따로 이제 진행하시고 공사는 먼저 할 수 있게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경우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자,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반응은 제각각인데요. 어떤 분은 내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만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해야지 해서 작성해주는 부분도 계시고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받으려면 내 토지를 딱 쥐어 잡고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승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복 절차를 진행했을 때 이 토지 사용 승낙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제가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느낌일 뿐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큰 도로를 개설 공사하는 사업 시행자가 예산 등의 이유로 편입해야 할 토지를 본선과 부선으로 분할을 해서 소유자가 희망하면 본선만 편입하고 부선은 그대로 소유자가 소유하게끔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죠. 왜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앞에
큰 도로가 생기고 또 남아있는 땅도 크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 잔여지에 대한 가치 상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부선, 편입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청을 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기한은 무기한이고 가로, 울타로, 배수로 등에 대해서 도로시설물을 설치를 할 건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두 가지 경우는 앞으로 취득이 예상되는 토지를 먼저 공사한다는 것이 목적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가 그걸 그대로 취득을 해요. 그래서 공사를 해도 거기에 남아있는 건 취득하는 사업 시행자의 것이기 때문에 큰 분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땅은 내 소유인데 내가 건드리지 못할 시설물들이 막 설치되어 있는 거죠. 토지 사용 승낙이야 안 해주면 마음 편하겠죠. 근데 상황이나 여건상 해줘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간을 꼭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세 번째 경우처럼 사업 시행자가 어떤 조건을 하는 거죠. 니네 유리한 거 하나 해줄 테니까 우리 유리한 거 하나 해줘. 이렇게 해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는 뭐 기간이 무기한인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기한을 꼭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 기간 중에 토지 관리 책임, 토지를 사용하는 중간에 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을 할 거냐, 그리고 토지 소유자지만 네가 공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접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포함을 시키면 나중에 싸우더라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행복을 업, 가치를 업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